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명된 이래로 연일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태풍의 눈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딱 35일 만인 일인데요. 사실 조 장관에 대한 용퇴설은 여권 내부에서도 흘러나오던 얘기였고, 일각에서는 11월에 사퇴할 것이란 말도 있었지만 결국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돌연 밝혔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소위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지 약 3시간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인데요. 실제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안을 준비했던 실무진들과 이날 장관실에서 도시락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사 후 흩어졌다가 비서를 통해 다시 모이라고 한 뒤에 언론 보도를 보고 내 사퇴 소식을 알게 할 수도 없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하며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명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했던 목표였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밝히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코앞에 닥쳤다는 점도 조 장관이 사퇴 결심을 하게 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오는 15일에는 법무부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는데,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와 달리 위증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껴 사퇴했다는 것도 흘러나오는 중입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구렁이 담는 듯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 장관은 참 이래저래 한국 역사상 최악의 장관 중 한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지방검찰청에만 검찰 특수부를 남기고 수사 범위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 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8일에는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특수부 수사를 최소화하고 인권 존중에 수사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법령 재개정 작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조 장관은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어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고 덧붙이면서 끝까지 검찰개혁 외에는 어떤 사역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 장관 자체가 양치기 소년 비슷한 이미지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그 말을 믿을까 싶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데에 대해서는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영신 교수에 대한 미안함도 드러내는데요. 조 장관은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 가족의 잘못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감성파리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끝까지 뻔뻔스러운 궤변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에는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 중단을 요청해 집으로 돌아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교수는 이날 5번째로 비공개 검찰 수석을 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이에 검찰은 조사를 중단한 뒤 조서 열람을 하지 않고 기각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 교수의 조사 중단 요청이 조 장관의 사퇴 발표와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교수가 조사 중단을 요청한 시점은 조 장관의 사퇴 발표 후라고 합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정 교수가 검찰청사를 떠난 시각은 조사 시작 5시간 45분 만인 오후 3시 15분쯤이라고 알려졌으니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교수에게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편 조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당장 15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에 조 장관 대신 출석할 예정인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봉욱 전 대검 차장도 가능성 있는 후보로 꼽히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는 학계 출신 인사들 몇몇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인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국회 법사위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호수 차관은 최근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대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에 고발당하기까지 한 사실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인사들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 사실이라 누가 새 법무부 장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조 장관 일가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들이 극한의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생각하면 사필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 장관의 사퇴로 인해서 여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는 더 추락할 것이며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련의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것인 만큼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동정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럴 줄 알았다면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조 장관만큼은 안 된다는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왜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는 결국 지금의 민주당이 얼마나 대통령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